분양미식회 원정이 음영현. 최신아입니다. 저희가 올 여름엔 엄청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사전 청약이 한번 확 휩쓸고 간 느낌인데 이제 사전 청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슬 분양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등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혼희망 타운이 있잖아요. 네. 어디죠? 어디죠?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단지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단지명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그냥 강서 아파트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지명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땐 구체적인 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초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가 금호건설, GS건설, 대지건설이 강서구 화곡동에 짓는 아파트예요. 신혼희망 타운 하면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뭐 일단 LH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 대부분 LH를 먼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단지는 근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한 단지고요. 민간에서 사업 주체가 돼서 분양을 하는 단지인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9월 3일 분양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용 면적 49에서 59제곱미터로 총 523가구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348가구입니다. 네, 꽤 규모가 큰데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은 공사가 조금은 더 진척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입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지도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서구청, 강서경찰서와 바로 맞닿아 있는데요. 지하철역은 9호선 염창역이나 5호선 화곡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좀 애매한 거리이긴 한데요. 다행히 홍대 입구에서 부천 원종까지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인 대장 홍대선 강서구청역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단지에서 화곡역까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조금 멀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곡이나 뭐 DMC, 여의도 이런 주요 업무지구하고는 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직장이 그쪽 라인에 있다면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서구청이 바로 맞닿아 있는데 그 2027년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요? 마곡으로요. 네,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인지도 사실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강서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이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뭐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마곡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마곡이 또 얼마나 비싸요, 요새 그렇죠. 땅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 좀 부족하면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부지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조금 불확실성이 네, 있겠네요. 뭐 그런 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참고하시는 네,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 강서구청이랑 단지 주변을 좀 살펴봤는데요. 술집이나 식당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강서 라인이 좀 많잖아요. 많죠. 네, 거의 주축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주로 술 마시러 가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곡역 쪽으로 가다 보면 뭐 숙박업소나 이런 것도 조금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지도를 살펴보니까 상업시설들이 좀 있고, 뭐 빌라나 이런 저층 주거지들도 이제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혼희망타운이잖아요. 네. 이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 그런 점들은 조금 고민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직주 근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이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엇보다 서울이라는 입지 하나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육아시설 이런 종합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가고요. 쿠킹 클래스 이런 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는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신혼희망타운 전문 기자 노명현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선 서울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납입 인정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을 하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자산 기준이 또 있는데요. 총 자산이 3억 700만 원이고 또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라면 약 783만 원이고요. 맞벌이인 경우는 140% 이하여서
약 8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한테 먼저 배정이 되는 구조인 거죠? 네네. 그 물량의 30%는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쟁이 발생하면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의 가점 항목을 적용해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는 가점 항목이 좀 다른데요.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들이 가점 항목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1차 사전 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럼 사전 청약에 넣었던 분들 중에도 여기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9월 1일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보통 청약 일정이 2주 후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사전 청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다른 단지 본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이번에 당첨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 단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본 청약의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양가인데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이라 사실 뭐 알 수 없는데 네.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예상해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고요. 그래서 보통 시세의 8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비교할 만한 신축 단지가 별로 없긴 한데 화곡역 인근에 민간 분양 아파트죠. 우장산 숲 아이파크가 작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가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6억 후반대에서 7억 중반대였는데요. 평당 분양가로는 한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공공분양으로 위례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을 했는데 여기 가장 작은 전용 46제곱미터가 4억 1,900만 원부터 있었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고 5억 5,600만 원 선에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좀 신혼희망타운 치고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위례 신도시 자체의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서 여기 단지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도 물어보니까 뭐 7억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공공 분양이나 이제 민간 분양 사례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 이 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라서 집값의 최대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희망타운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시면 집값의 70%, 금액으로는 최대 4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이제 1.3%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 혜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최종 확정이 되면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주택을 처분할 때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대출 비율과 기간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절반인 50%까지 수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다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0년으로 묶여 있어서 10년 이후에나 집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정산 비율 50%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싸게 사는 대신에 시세 차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달갑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앞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지 좋은 곳들은 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잖아요. 네. 네, 위치만 좋으면 시세 차익이 뭐 또 크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요새 시장을 보면 신혼부부를 포함한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열기가 엄청 높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11월 정도에 서울 대방이랑 공릉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여기보다는 작은 한 120가구 정도인데요. 이 스케줄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계획 잘 짜셔야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분양 맛집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